서울에서 막 끝난 경기. 브라질의 왼쪽에서 폭풍처럼 치고 들어가던 한 청년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조용했고 숨을 한 박자 고른 다음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승리는 팀의 것이에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첫마디를 꺼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디테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이겼는지, 그리고 그 디테일 속에서 한국의 한 선수 손흥민이 왜 더 위대하게 보였는지요. 그는 이어 점수는 결과일 뿐이고 과정은 수없이 작은 선택들의 합이라고 했다. 저의 드리블, 동료들의 커버, 미드필더들의 간격 유지, 수비진의 첫발,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의 뒷면을 만들었죠. 오늘 우리는 그 뒷면을 설계했고 그 설계가 경기장을 움직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기자들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엄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요. 배경은 단순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던 밤, 잔디는 미끄러웠고 공은 빨랐다. 브라질은 5-0. 점수판은 화려하지만 경기 자체는 복잡했어요. 비니가 어깨를 펴며 말했다. 우리는 많은 걸 준비했고 몇몇 걸 포기했죠. 예를 들면 전방에서의 무리한 압박, 감정적인 역습 시도는 줄였습니다. 대신 첫 터치를 간결하게, 두 번째 선택을 신중하게 가져갔어요. 그는 파울 관리와 전환 속도도 언급했다. 한국의 반격이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 특히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될 때 우린 파울 대신 라인 조정으로 시간을 훔쳤죠.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늦추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처럼 말했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큰 흐름을 가져오는 것. 오늘 우리의 철학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선택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 비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손흥민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비우지 않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건 개인 마킹이 아니라 공간 관리죠. 제가 안쪽으로 침투하면 뒤에선 단순 전개로 한국의 압박 라인을 계속 흔들었고요. 윙에서 1대1처럼 보이던 장면도 실제로는 2대2, 3대3의 구조였어요. 제 앞에 수비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커버를 끊어내는 동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했죠.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선 화려함보다 정확함이 우선이라며 첫 터치의 방향, 패스의 강약, 뎁스를 유지하는 움직임이 매 장면의 안전장치가 된다 고 했다. 저 혼자 이긴 장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화면 뒤에는 더 좋은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계획의 핵심을 묻자 그는 더 구체적으로 답했다. 좌중, 우삼각형이 계속 회전했어요. 제가 안으로 접을 땐 다닐루가 올라가고 호드리구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했죠. 카세미루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쥔 선수라 손흥민에게 향하는 전환 패스 각도 자체를 없앴어요. 쉽게 말하면 손흥민이 공을 받을 앞과 뒤를 동시에 막은 겁니다. 그는 세트피스와 역전환도 짚었다. 세트피스 이후엔 항상 역습 대비를 최우선으로 했고 두 번째 볼을 잃더라도 위험 구역 밖에서 잃도록 설계했죠. 우리가 공을 빼앗긴 순간에도 상대가 좋은 위치가 아니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의 방패였어요. 비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을 소유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비니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존중합니다. A매치에서 쉬운 팀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교차 움직임이 적었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두 번째 러너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윙어지만 상대 윙어가 고립되면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압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팀이 그를 찾는 방식이 하나로 고정된 듯했어요. 그는 분석을 이어갔다. 고정된 패턴은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공의 경로를 본 순간 다음 선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과감해졌고 더 빠르게 압박했고 더 멀리 볼을 몰고 갈 수 있었죠. 마지막에 그는 덧붙였다. 비난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런 밤을 겪었고 그때 배웠던 걸 오늘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손흥민을 길게 칭찬했다. 손흥민은 상대가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는 경기 전에 이미 상대의 체스를 바꿉니다. 우리 사이드백들은 공이 가지 않아도 손흥민의 첫 터치가 나올 공간 자체를 지워라는 브리핑을 받았죠. 그건 최고의 존경이에요. 축구에서 상대를 위해 가장 많은 준비를 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거든요. 그는 이어 말했다. 그가 공을 잡기 전 한 뼘의 여유, 고개를 들 수 있는 반걸음의 시간, 그걸 지우기 위해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평소보다 반발 좁혔어요. 그 작은 조정이 큰 파도를 막았죠. 비니는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했다. 위대한 선수와 맞서는 법을 배우는 건 우리를 더 좋은 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익숙한 질문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한국은? 비니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단어를 신중히 고른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모든 A매치는 어렵죠. 하지만 오늘은 공격수와 윙 미드필더 사이에 로테이션이 적었고 풀백이 끌려나갈 때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두 번째 러너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인이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머무르면 우리는 미리 준비한 종방향 간격으로 반박자 먼저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속도 스피드와 박자 템포의 차이를 강조했다.
빨리 뛴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박자를 바꿔야 상대의 예측을 깨요. 왼쪽에서 몇 차례 가속을 시도했지만 중앙으로 한번 눌러 우리 피벗을 틀어놓는 버튼. 이 없었다고 분석한다. 새 수수께끼를 못 내면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비니는 비난이 아니라 수술 같은 디테일이라고 했다. 마드리드에서도 우리가 같은 실수를 했고 시티에게 배웠죠. 더 많이 뛰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법을요. 화제는 다시 손흥민으로 돌아간다. 손흥민을 말할 땐 골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 라커룸의 미팅 절반을 그의 첫 0.5m를 어떻게 빼앗을까에 쓰게 만드는 능력, 그게 가치죠. 브라질이 볼을 오래 점유한 구간에도 기술적 모니터엔 SONGON이 시야 차단, 회전 각도 봉쇄, 각 깜빡이었다고 했다. 우리는 미드필더 간격을 평소보다 반걸음 좁혔어요. 삼각형 끝에서 그에게 들어갈 패스가 나오려는 순간 첫 트랩이 뜨면 이미 터치에 간섭이 걸리도록. 비니는 이런 유형의 슈퍼스타에게 1순위는 볼 탈취가 아니라 시간 탈취라고 요약한다. 첫 시야를 빼앗고 두 번째 접촉을 지연시키면 됩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등지게 만들고 리턴 패스만 하게 만든 순간 공을 안 뺏어도 상황의 70%는 이긴 겁니다. 그 디테일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보이는 최고의 존중이죠. 비니는 그 사실을 심판처럼 판결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한다. 마드리드에서도 저는 등지게 만들고 각도를 꺾고 안쪽 활주로를 잘라내는 수비를 자주 만납니다. 스타가 꺼질 때 팀은 다른 스위치를 켜야 하죠. 새로운 패턴, 역동적인 더미런, 혹은 낯선 롱 스위치. 오늘 한국은 그 문턱까지 왔지만 스위치가 눌리지 않았다고 본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선수가 한 템포 내가 들고 설계할게라고 말해야 해요. 8번이 10번의 역할을 10분만 도전해도 좋고 풀백이 첫 크로스를 아주 이르게 올려 우리 라인을 한 번 뒤로 밀어두는 것도 방법이죠. 다음엔 안쪽 침투 시도가 생기고 그 다음엔 안쪽으로 접는 페이크가 살아납니다. 그는 덧붙인다. 큰 팀은 모두 이 과정을 겪습니다. 한 천재에게 기대지 않는 균형 규율과 용기에서 옵니다. 한두 번 박자를 틀려도 괜찮아요. 그 어긋남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다음 계획을 만듭니다. 관중에 대해 묻자 비니는 잠시 침묵했다. 서울에서 뛰는 건 특별합니다. 비가 오고 점수차가 커도 노래는 멈추지 않아요. 전광판 밖에 책임을 느끼게 하죠. 그는 경기의 배경음을 떠올린다. 볼을 되찾을 때 터지는 함성, 결적 패스가 안 보일 때 찾아오는 숨 고르기, 그리고 사이드에서 콤파스처럼 돌아 나갈 때 생기는 폭발. 비록 브라질이 이겼지만 관중의 인내가 우리도 배운 지점이라고 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요구했고 동시에 팀을 들어 올렸어요. 이런 스타디움은 선수에게 세 가지를 가르친다. 감정관리, 관중의 리듬 존중, 그리고 스스로와의 약속. 그는 말했다. 내일 영상을 돌려볼 때 장면만이 아니라 스탠드의 음색도 같이 기억할 겁니다. 언제 느려야 맞는 길을 고를 수 있는지 관중이 먼저 알려주거든요. 라커룸을 돌아보며 비니는 간명한 메시지를 꺼냈다. 브라질은 이름값의 팀이 아니라 역할의 팀이어야 합니다. 작은 조각들이 이어진다. 피벗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세 번째 패스 라인을 열고 오른쪽 풀백은 5m만 전진해도 폭을 유지하며 9번은 한 발 내려서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나와 뒤에 빈칸을 만든다. 네이마르가 있을 때의 레벨, 그리고 그가 없어도 구조로 기회를 만드는 더 높은 레벨. 오영은 재능의 결과이자 빈자리 설계의 결과예요. 재능은 문을 통과하는 속도, 설계는 왜 그 문이 딱 그때 열려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죠.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로 반복 가능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무대에서 같은 답을 다시 쓸 수 있어요. 대화는 다시 손흥민으로 맺는다. 오늘 그는 폭발하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비니는 이유를 짚는다. 그런 급의 선수에게만 대표팀급 플랜을 따로 설계하니까요. 한 개인이 봉쇄됐을 때 시스템 전체가 크게 흔들린다면 그건 그 개인이 평소 안정의 축이었단 증거입니다. 다음 만남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이 더 잃은 스위치, 더 과감한 롤체인지, 비대칭 프레싱을 들고 나올 거라 봐요. 우리는 또 대비하겠죠. 그게 축구의 즐거움입니다. 움직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대화. 비니는 미소 지었다. 손 같은 슈퍼스타가 우리를 더 열심히 훈련하게 만듭니다. 그 존재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답을 더 날카롭게 다듬게 되죠. 기자회견의 끝, 비니는 거의 쓰지 않은 메모지를 접었다. 오늘 제 하이라이트요? 그는 가볍게 농담했다. 아마 팀이 처음 그린 도면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리고 휘슬 후에 들린 한국 팬들의 박수. 한쪽이 크게 이기고도 양쪽이 뭔가를 배우는 밤, 축구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는 또박또박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터널로 향했다. 문턱에서 한마디를 덧붙인다. 다음엔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하죠. 자만이 아닌 경기와 맺은 약속. 이 인터뷰가 의미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음 경기를 더 잘 준비하자는 신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소, 잊지 말아요. 축구는 무엇보다 즐거움이니까요.